안녕하십니까. 언어와 우리의 삶 해가지고 고2 연매 미래 1-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진짜로 기본 개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은, 단어, 문장 성분 이런 거를 미리 배워놨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보기 문제 같은 거를 가끔 가다가 못 푸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놓쳐서 그렇습니다. 중학교 개념을 놓쳤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나왔던 거 다시 어휘들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동그랗게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지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우리의 문법 특성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별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요. 일단은 언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14쪽이죠. 언어는요, 뭐냐면요,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랍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래서 보시면요, 언어는 인간이에요. 인간.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동물의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한다고 알려져 있다. But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가장 구별되는 큰 특징은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 말소리, 형식을 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운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는 형태소라는 걸로 의미를 구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큰 특징은 내용 의미와 형식 간이 필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는 여러 인종들이 있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사과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뭐든지 이거를 봤을 때 무조건 다 사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물하고 언어가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누구는 애플이라고 할 거고요, 누구는 링고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 사물, 각 내용, 의미와 형식은 1대1로 대응하지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언어의 자의성이에요. 이게 언어는 자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말과 그 의미가 같아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언어의 창조성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발달하고, 그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언어들, 단어들이 매일 맑고 쏟아져 나오죠. 북한도 심지어 못 만들어내니까 스마트폰을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쓰는데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거죠. 하지만 걔네도 만들면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음 보증이니 이런 걸로. 그러니까 북한이 싱크빅이 대단한 겁니다. 막 나오잖아요, 걔네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그 한국말로 다 바꾸려고, 언어 순화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창조성이죠. 그래서 자의성, 창조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역사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회성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규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자의성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생긴 거, 이 분필을 저는 오늘부터 수박이라고 부를게요. 왜? 언어는 자의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분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거죠.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뺨때기를 딱 때리면 됩니다. 왜? 너는 사회성은 못 배웠구나. 이렇게. 언어의 사회성. 같은 구성원끼리는 약속된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어의 사회성이고요. 역사성은 시대가 바뀌면 바뀐다라는 겁니다. 중세국어 하면서 단어, 의미 변화, 의미 이동, 의미 축소 다 배웠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어와 사고를 배울 겁니다. 언어와 사고.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 그러니까 말이 먼저냐, 아니면은 대가리가 크는 게 먼저냐. 뭐가 문제일까요?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이고,
저기 여기나 국외내와 같은 표현보다 여기저기나 국내외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굴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는 표현한다라는 거죠. 저기 여기라고 안 하죠. 여기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 기준, 발화자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딨어? 그래서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 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하다가 좀 더 밥 주세요. 그 다음에는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봐봐, 다음 페이지에 있구나. 어머, 여기 그대로 밑줄이 쳐져 있네. 이처럼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접할 수 있게 되며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언어 능력과 사고력 발달 관계의 예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언어가 먼저 발달하고 사고를 먼저 발달하냐? 아니면 사고가 먼저 발달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두 가지의 또 흐름입니다. 그거는 이제 딴 데서 배워요. 지금 너네 안 배웁니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는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입니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언어와 사회의 관계 1입니다. 언어와 사회의 관계 1.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게까지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어라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식이 전수되고 전달되면서 전승되고 계속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 간의 지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문화의 발달은 언어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역에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이거는 지리적 요건. 중학교 때 했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하다 보면. 지리적 요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추가 정구지, 졸솔, 분추, 쉐우리, 영지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리적 요인, 여기는 이제 지리적 요건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한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시대나 성별, 계층,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요인이죠, 이거. 이거 고1 때도 했을 거예요. 따라서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권적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지리적 요건이라보다 지리적 요인이라 할걸. 그 다음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언어와 문화로 왔죠. 언어와 문화의 관계 1. 그래서 언어마다 형제 자매 나타내는 어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밑에 표부터 그냥 대놓고 볼게요. 뭐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 표 볼게요. 영어, 브라더, 시스터, 뭐야, 싹퉁 바가지 없죠. 그냥 크든 날도 없어. 중국 조금 세분화 됐네요. 뭐라 했냐 이거. 뭐 어쨌든 한 4가지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더 나눠지죠. 그만큼 우리는 가족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야? 야,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언어의 문화가 반영됐다. 왜? 우리는 예전부터 대가족으로 살았고 가족 단위가 많았지만 서양은 좀 이렇게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별까지 다 나눴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임법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나라다. 또는 뭐 어른을 공경하고 예를 갖추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싹퉁바가지가 없는 거냐? 아니죠. 그만큼 평등하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만큼 예의가 바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나오죠.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어휘나 흰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뭐 허여멀건하다, 희다, 새하얗다 뭐 이렇지만 걔는 더 많대요. 색채어가 뒤지게 많고 우리는 오로라라는 게 없잖아요. 오로라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지구, 자기장애, 굴절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단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넘어오세요. 한편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였냐? 관계.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내고 축적해왔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발전시키는 수단 된다. 끝.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왜 이게 2일이 돼 있지? 바뀌었구나. 국어의 특성으로 가보세요. 쭉 넘어가가지고 국어 특징이 있는데요. 뭐가지야? 읽어볼게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공통적 성질을 지니지만 각 언어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수한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징, 다른 언어와 뭐가 다른지 일단은 표의 문자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예요. 국어도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는데 크게 의문어휘 문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입니다. 국어의 자음은 요따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해요. 대립한다는 소리는 동시에 소리 못 낸다는 소리예요. 명독, 푸 같은 대부분의 서양 언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는 기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는 디귿이고요. 이거는 비읍이에요. 파열음이거든요. 처럼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대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 새끼들이래. 저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대립하지만 이쪽은요 유성음과 무성음을 대립시킵니다. 그리고 마찰음 뿌뿌뿌에 대항하는 자음이 없어요. 우린 마찰음 시옷하고 쌍시옷이 끝이죠. 그리고 여기는 자음이 두 개가 옵니다. 초성에 자음 두 개가 와요. 우리는 그거 어두자음군이라 해가지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어 음절의 첫 소리는 둘 이상 자음이 오체 못해서 이렇게 읽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어 음운의 특징이 지금 지나가면서 세 개가 나왔어요. 봅시다. 자, 이거 노란색으로 쓰자. 국어 음운 특징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찰음 해당하는 자음이 없어. 그 국어 음운 특징 이 마찰음은 시옷과 쌍시옷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절 첫 소리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죠. 이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다음에 넘어가. 그다음에 국어 어휘의 특징입니다. 우리 어휘는 크게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로 나뉩니다. 왜냐면 우리는 글이 생기기 전부터 한자어로 썼죠. 뭐야, 나 못 쓰니?
국어의 특징.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휘가 한자어예요. 거의 70%인가 그렇다는데 봅시다. 한자는 고조선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와 쓰이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가운데 한자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더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 대충 모르면 나가리. 그 밖에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의 일부가 된 외래어도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서양의 여러 언어에서 들어온 말들이 많다. 다음으로 국어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의성어와 의태어, 색채어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어 어휘 특징, 이 가족관계, 의성어, 의태어 이거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거 기억나냐? 음성상징어, 그 다음에 색채어 발달했다. 넘어가! 문법의 특징으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다르죠, 우리. 이거 솔직히 근데 뭐 설명할 게 있냐? 너무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서 국어에는 조사어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 조사어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가 여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어는 교착어에 속하는 언어로 간다. 교착되다가 이게 어디 정제해 있다가 아니라 뭔가 계속 붙여가지고 만든다고. 이렇게 착착 붙여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착어 라는 뜻. 그래서 뭐 결합하여 문법적인 역할이랑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 옆에 있어. 그냥 그거를 보세요. 이 단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고요. 근데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 일단 교과서상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부사 이 미친놈은요 반드시 그러지 않습니다. 야, 빨리 달려 라고 했으면 봐봐, 꾸미는 말이 꾸밈 받는 말 앞에 오죠. 꾸밈을 하는 말이 꾸밈 받는 말 앞에 왔죠. 근데 봐봐, 야 달려 빨리 이러면 어떡할 건데? 뒤에 왔잖아. 꾸며주는 애가 오히려 뒤에서 꾸며주고 앉아있잖아. 부사 새끼 때문에 이 말 완전히 좀 나가리인데 이거 왜 썼지? 교과서가 좀 거시게 하지만 일단 써있으니까 얘기할게. 일단은 일단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여기 높임표현 뒤지게 발달했다. 이것 때문에 니들 또 애먹었었죠? 그래서 문법 특징 4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알아주시고, 이거는 학교쌤한테 물어봐.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거 뒤에 있는 건데 반드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국뽕 파트입니다. 솔직히 이건 외워야 돼. 왜? 나오거든. 물어보거든. 나머지는 언어와 매체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왜냐면은 의문에서 보고, 문법에서, 의문에서 보고, 단어에서 보고, 문장에서 보고 하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 부분은 외워야 돼요. 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국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쳐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상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방탄소년단이 뒤지게 알려지면서 한국어가 거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높아진 이유 1. 뭐해? 국어해. 한국어 위상이 높아진 이유 1. 그 다음에 이게 2.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랍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세계 주요 언어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야 이거 많이 쓰네? 언어별 사용자 수 순위 중국어 인구수로 밀어붙이고 얘네는 뭐 한국은 12위 정도 하네요. 이것도 높은 거죠. 세상에 나라가 몇 개인데 200 몇 개인데. 의외로 저는 영어가 낮다라는 게 조금 거시기 하네요.
한국어도 세계의 주요 언어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700만 명으로 한국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세종학당과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으며 해외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세계 각국의 초, 중, 고 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의 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 국내에는 토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익은 잉글리시 거고 얘는 토픽이라고 하고 뭐 그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려는 응시하는 지원자들도 해마다 늘어나 한국어의 세계화를 실감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근거죠. 근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여기가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는 근거. 높다는 이유. 높다는 근거 1. 야, 12번째로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대요. 그거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으차, 개설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게 그 근거 두 번째.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토익 응시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로 위상을 높이려면 한국어를 잘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더 폭넓게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를 잘 다듬고 발전, 이게 뭐냐면은 한국어 위상 높이기 위한 방법. 한국어 위상 높이기 위한 방법 1.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하는 자세. 이게 위상 높이기 위한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그냥 학습 활동은 진짜 별거 없어요. 뭐 얘기를 할 게 없네. 그냥 이거 우리 아까 1, 2, 3죠. 그냥 그거 다 박아버리면 돼요. 쾅쾅쾅. 아시겠죠? 자, 그래도 애매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요 와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